안녕하세요. 결혼하고 4년도 안 돼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다가 그 일을 시작으로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끝이 났고 또 그 끝이 저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기에 차라리 잘 된 거다 싶기도 해요. 제가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던 그 일의 발단은 바로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여동생 얘기는 종종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신우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때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은 부모님 속 안 썩히고 착실하게 공부하고 살아온 남자였어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직업도 좋았고요. 반면 남편에게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편과 달리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다녔다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지역에서 제일 공부 못하고 말썽 피우는 애들이 들어간다는 학교에 들어갔었대요. 당연히 그런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더욱 삐뚤어진 것 같더라고요. 담배랑 술 때문에도 문제였지만 제일 골칫거리가 가출하는 문제였답니다. 시부모님은 엇나가는 딸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셨다 하시고요. 한 번은 다시는 가출하지 못하게 대판 싸우고 여동생 머리까지 민 적도 있대요.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여동생은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온다며 보름 넘게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한테 붙잡혀왔답니다. 매도 때려보고 화도 내봤지만 그럴수록 더 엇나가니까 남친네 부모님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턴 여동생을 좀 애지중지 대하게 되었다고 해요. 해달라는 거 해주고 비위 맞춰주면서요. 괜히 건드리거나 부딪히면 확 집 나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싶으니 오히려 잘 어르고 달래서 가출만은 못하게 했던 거죠. 학창시절에 아무리 엇나갔어도 나중에 커서는 정신 차렸으면 괜찮을 테지만 사람 본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가 봅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가출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 하고 해줄 때까지 부모님을 들들 볶는 일이 많았대요. 그 때문에 시부모님은 본인들 노후 자금 털어서 집에서 놀고 먹는 여동생을 위해 카페도 차려줬고 네일샵도 차려줬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됐습니다. 본인이 남 밑에서 일도 해보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 가게도 해보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여동생은 자기는 남 밑에 일 못한다고 학원 수료 끝나는 동시에 본인 가게 차려달라 난리를 친 겁니다. 그렇게 가게를 열어봤자 손님한테는 잘하겠나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실력도 없다 보니 손님 다 끊기고 월세만 밀리다가 결국 1년도 못 넘기고 폐업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여동생은 젊은 나이에 가게를 2개나 말아먹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사귀는 당시에 남친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듣는 제가 더 갑갑하더라고요. 남친도 남친네 부모님도 참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도 좀 어리석었던 게 남친 여동생 일이고 어차피 남친 부모님들이 감당할 일이니까 저하고는 크게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고뭉치가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건데도 저는 막연하게도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물론 그만큼 남친을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런 문제는 흐린 눈을 한 걸지도 모르죠. 하여튼 여동생은 커서도 자리를 못 잡고 부모님 속을 썩히다가 결국 시부모님이 남은 돈 다 털고 대출까지 내서 꽃집을 하나 차려줬습니다. 허세랑 허영심은 또 심해서 남들이 보기에 예쁜 직업만 갖고 싶어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플로리스트라며 플로리스트 과정 몇 개월 이수하고는 금방 꽃집을 차린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가게와 달리 플로리스트 일은 금방 안 때려치우고 계속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이제야 됐다 싶으셨던 것 같고요. 그맘때 저는 남친과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다 보니 결혼 이야기도 하게 된 거죠. 저는 언니와 수제 쿠키, 수제청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골도 많고 꾸준히 잘 되는 편이었어요.
온라인으로도 팔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카페처럼 운영도 되고 또 수강생 받아서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남친과 오래 만났고 결혼도 할 생각도 있다 보니 결혼 자금도 착실히 모아두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쯤 서로 결혼 자금이나 비용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제가 6천만 원, 남친이 3천만 원 정도를 모았더군요. 남친은 안정적인 은행원이고 버는 게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못 모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신우 가게 한다고 해서 모은 돈 중 3천만 원 가량을 보태줬다고 했었습니다. 남친은 자기 여동생 욕을 잘했어요. 자기 여동생 진짜 답도 없다고. 친동생이지만 진짜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욕 나온다고 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동생이라고 돈은 또 빌려줬나 보더라고요. 저는 당신 돈이니까 이미 준 건 어쩔 수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 공동의 돈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동생 빌려주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남친 돈이니까요.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부부가 같이 모으는 공동의 재산이니까 서로 상의를 해서 돈도 써야 되는데 더욱이 신우에게만큼은 더 이상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결사 반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친이야 자기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신우한테 뭔가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기도 했거든요. 신우가 성실하고 책임감 넘쳐서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 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으로도 도움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익히 남친에게 들어서 알잖아요. 신우가 얼마나 노답인지요. 그 전에 가게 2개 날린 것도 그렇고 꽃집은 그나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근근히 유지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말에 남친은 당연한 소리라며 부모님이 하도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 정도 도와줬지만 나도 다시는 걔한테 돈 주는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남친네 부모님은 이미 모아둔 돈을 신우 가게 차려주는데 다 썼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도 퇴직하시고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별도의 여유자금 없이 그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결혼한다고 도움 주실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친이랑 저랑 돈 모아서 모자란 건 대출받자고 했습니다. 남친이 은행원이니까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보고 들어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나가면 원래는 팔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신혼집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니까 거기서 몇 년 정도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라고요. 저는 너무 잘됐다 싶었고 남친도 몹시 기뻐했죠. 돈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니 예물 예단 같은 건 다 생략하고 딱 필요한 것만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한테 남들 다 받는 금목걸이 하나 못 받았다고 툴툴거리시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가벼운 투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남편과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신우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하셨고 저보고도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 후에 제가 직접 가까이서 신우를 보니 신우는 제 생각보다 더 아나무인이었거든요. 저런 성격인데 제가 괜히 다리를 놔줬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라고요. 신우는 하나부터 10까지 본인 위주로 맞춰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린애처럼 떼를 쓰고 허영심과 허세는 많아서 돈은 펑펑 써야 되고 남들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을 감당할 만한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겉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조카 돌잔치가 있었고 저희 시댁 식구들도 참석을 했거든요. 신우도 웬일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돌잔치에 찾아온 형부의 후배를 보고 신우가 자꾸 저를 찌르는 겁니다. 저 남자 누구냐고요. 형부 직장 후배인데 형부가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장도 좋고 그 후배는 키도 크고 훤칠해서 인물도 좋습니다.
형부하고는 같은 학교 선후배사이기도 해서 많이 친한 사이라며 언니한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두어 번 저희 가게에 놀러 온 적도 있어서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성격도 싹싹하고 인사성도 좋은 편인데 그날 돌잔치 때 사회자가 하객들한테 돌자 비용 돈을 받겠다 하니 바로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서 올려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신우는 남자답고 멋있다면서 막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형부 후배지 제 후배는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몇 번 가게 놀러와서 얼굴 본 게 전부인데 자꾸 저를 찔러대며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옆에서 어머님도 그렇게 해주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라고 곤란해하는데 자꾸 새언니네 언니한테 일단 물어보라고 그러더군요. 결국 저는 약간 어거지로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 여기는 저희 시어머니고 우리 아가씨다 했습니다. 그분도 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제가 인사를 시키니까요. 하지만 워낙 성격이 싹싹하신 분이라 내색 없이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우는 혼자서 짝사랑에 빠진 건지 그 남자 얘기를 자꾸 하며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소개 좀 시켜주라고. 저는 중간에서 진짜 환장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등 떠밀려서 언니한테 일단 물어봤는데 천만다행으로 그 사람은 약혼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쯤에 결혼도 한다 하고요.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저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전했죠. 제가 물어봤는데 이미 약혼자가 있대요. 내년에 결혼도 한다 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느냐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약혼자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며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느냐고 짜증나서 한마디 했고 신우는 새언니네 형부가 친한 사람이라 안 했냐고 그럼 다리 놔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악을 쓰더군요. 너 같으면 너 같은 거한테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겠니? 내가 중간에서 뭔 욕을 먹으라고.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죠. 그 와중에 어머님도 저한테 제가 저렇게 누구 마음에 들어하는 거 처음이라고 새언니가 돼서 좀 도와주라 그러고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는 그 남자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미 약혼자가 있다잖아요. 근데 약혼자까지 있는 남자가 미쳤다고 소개팅을 받겠어요? 물어나 보라는 거지. 저 그러다가 중간에서 뺨 맞아요. 예, 우리 민진이도 시집을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찾아보면 되잖아요. 제가 눈만 높아가지고 성에 안 차는데 어떡해. 어쨌든 어머님, 저 곤란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혼자도 있다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약혼자도 스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직업도 약사라고 하고 엄청 미인이래요. 그런 여자를 두고 저도 그 정도 말하고 조금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하고 싶어서 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해드리려던 건데 어머님 표정이 몹시 안 좋더군요. 너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여자에 비해서 민진이가 한참 딸린다 이거야? 솔직히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괜찮은 여자를 이미 약혼자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 뭐하러 소개팅을 받겠느냐 그거죠. 만약 소개팅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약혼자가 버젓이 있는데? 됐다. 그만해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 근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민진이가 뭐 어때서? 인물 좋지. 지 가게 하고 있지. 어디서 빠질 데 없는 애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더니 확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도 자기 딸 때문에 속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님 눈에는 제일이신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더 이상 소개해달라고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다만 그 일로 시부모님들과 신우도 저를 좀 안 좋게 보긴 했지만요. 게다가 남편도 그냥 말이라도 소개팅 해준다 하지 그랬냐 하는데 지 동생 욕할 땐 언제고 자기 여동생 안쓰러워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니들끼리는 한 가족이다 이거지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신우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줄곧 살았고 교포래요. 미국에서 사업도 했는데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면서요. 신우는 그 남자에게 명품 가방에 명품 지갑도 선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도 흔치 않은 비싼 외제차고요. 신우는 그 일로 엄청 의기양양해했고 시부모님도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부자 사이 맞는다 생각하니 저렇게 좋으신가 보다 싶을 정도로요. 신우는 그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졌고 내년에 결혼할 거다. 미국에 가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살던 미국 집에 엄청 크고 살림 도와주는 헬퍼들도 다 있다고 하면서요. 자기는 거기서 사모님 대접 받을 거라네요.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받은 명품 가방과 구두 등도 열심히 자랑을 했죠. 시어머니는 그 일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아휴, 그때 괜히 네가 한다는 그 남자 소개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 남자보다 훨씬 잘난 남자도 우리 민진이 좋다고 저러는데. 그러시길래 네, 그냥 그랬습니다. 뭐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신우가 만난다는 남자 이름이 박선홍이었는데 어머님은 벌써 박서방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갑자기 저희 부부랑 밥을 먹자고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저희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 신우 남친을 처음 봤는데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매너도 좋고 서글서글해 보였습니다. 무슨 사업 하시느냐 했더니 교육 관련, 투자 관련 사업이고 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할 생각이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사무실이 저희 가게와 가까운 겁니다. 저희 가게가 사무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에 있긴 한데 한 블럭 앞에 있는 건물 2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거기 어딘지 안다고 막 그랬죠. 그 건물에 회사들이 여러 개 입주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가게에 한 번씩 오신다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대화가 이어져 나갈수록 저는 묘하게 이상한 느낌을 자꾸만 받았습니다. 게다가 처음 만난 자리인데 저희 남편에게 자기 사업 얘기를 하며 투자를 할 것을 자꾸 권유하기도 했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미국 베버리힐스에서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는 교육이라느니 이미 인정받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는 거라 성공이 확실하다느니 막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내용도 구체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두루뭉술하더라고요. 게다가 유명인들 이름 대고 유명한 동네 대고 묘하게 사짜 느낌도 많이 나고요. 사실 저는 그전에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신우가 남친에게 선물 받았다고 명품 가방을 저에게 자랑했었는데요. 그 가방이 마침 저도 있는 가방이었거든요. 너무 갖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한참 동안 망설이고 눈도장만 찍다가 큰맘 먹고 산 가방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 가방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우가 받았다는 가방이 저랑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다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금장 모양도 묘하게 다르고 퀼팅 부분의 크기도 다르고요. 자세하게 안 보면 알 수 없지만 저는 워낙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살펴본 가방이니까 알 수 있었죠. 솔직히 속으로 이거 짝퉁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가 신우가 얼마나 뒤집어지겠나요. 그래서 그냥 예쁘다고 나도 이거 있는데 좋더라고 하고 말았죠. 설마 저렇게 돈도 많다는 남자가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짝퉁을 사줄까 싶기도 했는데 그날 만남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 사짜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꾸만 적당히 해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몹시 관심 있다는 듯 주의 깊게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사무실도 한번 가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그날의 만남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그 남자에게 반한 것처럼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며 자기 여동생이 남자를 잘 잡은 것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대화할 때 좀 이상한 건 못 느꼈어? 뭐가 이상해?
아니, 그냥 묘하게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너무 두루뭉술하고.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확 안 좋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아무리 여자친구 오빠라고 해도 오늘 첫 만남인데 투자 권유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자신만만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지. 원래 남자들은 좋은 투자권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그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아니, 나는 그냥 그렇다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사기꾼 같은 거 아닌가 싶다. 그런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에 아가씨가 받았다는 가방 있잖아. 그거 나도 있는데 아가씨 거 약간 짝퉁 같아.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사업가가 짝퉁을 선물하나?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나를 이상하게 봐? 자기야, 혹시 지금 자기 민진이한테 좀 질투 느껴? 질투?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근데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짝퉁 받은 것 같다느니 박선홍 씨가 사기꾼 같다느니. 내 말은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한 게 아니니까 조심은 해야 된다 그거지. 자기야, 아무리 내 동생이 과거에 문제를 좀 일으켰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는 건 기분 나쁘다. 뭐가?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내 동생을 좋아할 리 없다 그거 아냐. 뭘 또 그렇게 말해. 내 말은 내가 보기엔 착실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야. 내 동생이 서로 좋아 죽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솔직히 기분 별로니까. 남편은 몹시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서서 자기 여동생 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둘도 없이 동생 위하는 오빠인 척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욕해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건지 제가 하는 말을 질투로 받아들이고요. 저도 더 이상 제 일도 아닌 걸로 입씨름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죠. 솔직히 그 남자가 진짜 잘 나가는 사업가고 신우랑 결혼해서 미국도 간다면 제 입장에서도 땡큐입니다. 언제 가게 접고 돈 해달라고 뗐을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신우인데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산다면 저도 좋은 거죠. 그리고 신우 남편이 그렇게 능력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더욱 축하할 일이고요. 하지만 뭔가 묘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제 기회일 뿐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 저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신우 결혼해야 되니 돈을 좀 보태달라 한 거죠. 박서방이 미국 사람이고 가족들도 다 미국에 있다며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올리고 또 미국에서 한 번 더 올린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 올릴 때 필요한 돈은 신우한테 좀 하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면서 결혼 비용을 신우한테 다 하라고 했다뇨. 하지만 어머님은 어차피 미국에 들어가서 살 거고 거기서 결혼하는 건 다 박서방이 한다고 했다며 집에서 살림 도와주는 헬퍼까지도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 올리는 건 당연히 여자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 돈을 저희 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돈이 없다고요. 저도 돈 없다고 했는데 너네 결혼할 때 모은 돈 있지 않느냐며 지금 친정 부모님이 도와준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그 결혼 자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걸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 살라고 집을 도와주신 건 맞지만 계속 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한 3, 4년 살다가 저희는 저희 돈 모아서 나갈 거고 이 집은 부모님 원래 계획대로 파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이에 돈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 돈을 일단 달라는 겁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럼 네 신우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신우 결혼을 왜 제 돈으로 시키려 하시나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저는 어쨌든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까지도 저한테 닥달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은행에 있는 돈인데 그 돈 동생 빌려주자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 돈도 안 해가면 자기 여동생이 길을 못 펴고 살 거랍니다. 자기 여동생 기 펴는 걸 왜 자꾸 우리 돈, 엄밀히 말하면 제 지분이 훨씬 높은데 이걸로 도와주자고 하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결혼 전 약속 잊었냐고. 당신 여동생한테 돈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건 결혼하는 문제 아니냐며 다른 거래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을 이어가던 도중 남편은 그럼 자기 목 3천만 원은 달랍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집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 돈도 다 집 구하는 데 썼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자기 돈이 어딨나요? 저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볼수록 이상하다고 결혼한다는데 신우는 그 부모 될 사람들 보기는 본 거냐고 했어요. 남편은 미국이 무슨 옆 동네냐고 그리고 화상전화로 대화는 몇 번 했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더군요. 하여튼 저는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돈을 빌려주고 말고는 그 뒤에 제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신우 결혼 작업 문제 때문에 저랑 남편이 자꾸 다투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닥달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남자의 정체도 너무 의심 같고요. 그러다가 저희 가게에 부동산 사장님이 차를 마시러 오셨습니다. 단골이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하다가 제가 여쭤봤죠. 저 사장님, 저 한블록 앞에 건물 있잖아요. 네. 저기 무슨 교육사업 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아세요? 알죠. 내가 계약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 부동산에도 한번 오기는 했거든요. 뭐 외국에서 온 교포인가 그렇다고 교육사업 한다고 임대했던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단기로 임대했더라고. 단기로요? 여기서 사업할 거랬는데 3개월 단기로 임대를 했더라고. 좀 지내보고 다시 계약을 할 건가 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저희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거기 대표거든요. 아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거라고 하고 저도 오며 가며 보니까 설명회도 엄청 하던데 정작 사무실은 단기로 임대를 했다니까요. 볼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작 시부모님이고 남편은 그 남자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선물도 잘했어요. 능력 좋은 사업가 사이가 싹싹하게 잘하고 선물까지 바치니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도 향수를 갖고 왔습니다. 뭐야 이게? 박서방이 당신 선물도 하나 줬어. 이거 니치 향수라고 해서 엄청 비싼 거라며? 이것 봐. 이렇게 예비 처가 식구들을 챙기는데 당신은 의심이나 하고. 의심이 아니라 새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좀 알아보라 그거지. 그만 좀 해. 아직까지 그래?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나 어머님 아버님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니까. 당신도 명확한 증거도 없이 박서방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내 돈 3천만 원은 돌려줬으면 좋겠어. 통장 어딨어? 뭐라고? 기업구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내 돈인데 상관없잖아. 그게 왜 당신 돈이야?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의 돈이지. 아, 내가 내 동생 결혼한 데서 좀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난린데? 남편은 저한테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 일로 또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통장 빼돌려서 돈을 결국 뺐더라고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 몰래 투자 명목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남자에게 돈을 준 것이었어요. 저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당장 투자하는 거 철회하고 돈 다시 받아오라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 없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저한테 신우가 잘 나가는 집에 결혼한다 하니 배 아파서 회방하느냐며 심보 고약하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답도 없는 이 집 식구들하고 더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는 진절머리 나게 싸웠는데 밑바닥까지 다 본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나중에 투자한 거 대박나면 땅을 치고 후회나 하지 말라는데 제가 왜 후회를 하나요? 진짜 이혼까지 생각해야 되나 하던 찰나 남편이 술집에서 60만 원이나 쓴 영수증까지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여자 나오는 술집이고 그 박서방이라는 작자랑 같대요. 저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그거 들고 시댁 찾아갔는데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남자들 사회생활하며 원래 그런 데도 가는 거라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 하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정남이 떨어지고 더 이상 결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하고도 그때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이혼 얘기도 나왔죠. 남편도 저한테 속도 좁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다며 질린다고 이혼 원하면 해주겠다 하더군요. 저도 나 몰래 함부로 시댁에 돈 준 거, 유흥업소 간 거 전부 소송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고 이혼과 별개로 남편 유책으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기나긴 소송 끝에 저는 적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받고 끝을 냈습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도 한 사이인데 이혼 과정은 정말 녹록지 않더라고요. 거의 밑바닥까지 다 볼 정도로 싸웠고 결국은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끝났고 다시는 그 인간들 안 보고 살 건이 됐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하루는 여느 때처럼 가게에 나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김 사장, 그때 김 사장이 말했던 그 교육센터 있잖아. 왜 김 사장 신우 남편 될 사람이 한다고 했나? 네, 맞아요. 거기 지금 난리 났어. 네? 한번 가봐. 저는 뭔 소린가 싶어서 사장님하고 그쪽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대표 어딨느냐 소리 지르고 난리통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저보고 혹시 여기 투자했냐 그럽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네라고 대답했는데 여기 대표가 투자금 들고 외국으로 날랐다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 관련 사업한다고 투자금 잔뜩 받았는데 연락 두절이라고요. 아마 미국으로 튄 것 같다면서요. 저 그 말 듣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옆에 같이 부동산 사장님도 경악하시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저희 가게에 돌아왔고 저희 언니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언니도 경악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들은 얘긴데 미국에서도 이미 사기치고 한국으로 도망 나온 거랍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이미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는 남자래요. 전문적인 꾼인데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고 아예 제3국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신우도 같이 도망간 건지 아니면 사기만 당한 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신우도 같이 도망간 건 아니고 돈만 뜯겼다 했습니다. 신우 같은 피해자가 2명 더 있다고도 했고요. 신우한테만 결혼 자금으로 뜯긴 돈도 3천만 원 이상이고 그 외에 별도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대출까지 내서 투자한 것도 5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같은 피해자가 2명 더 있고 투자 사기는 별도니까 사기 금액만 해도 엄청났죠. 그 남자는 결국 숲에 떨어졌다고도 하고요. 저 위자료 줄 때 남편 내서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말도 했었는데 자기들은 곧 더 큰 돈 번다고도 했었거든요.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저한테 끝까지 큰 소리 탕탕 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얘기를 전해준 지인이 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모두 초상집이라면서 신우 탓하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까지 데리고 와서 집을 망하게 하느냐 난리가 났대요. 남편도 너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고 신우 원망하고 아주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쓴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니 알아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뭐에 씌인 건지 제 얘기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결국 저렇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 진흙탕에서 먼저 빠져나온 게 신의 한 수였구나 싶었어요. 이혼 안 하고 같이 있었다면 저까지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테니까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는 거라 마음도 착잡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한 겁니다.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남자가 아니라 와이프인 제 말을 잘 들었어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정체도 제대로 모르는 그 남자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진심으로 경고하는 말을 들으셔야 했고요. 결국 욕심에 눈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속아 넘어간 건데 누굴 탓하겠나요? 저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가족도 뭣도 아니니 어떻게 하든 이제 더는 상관 안 하렵니다.
누군가 옆에서 진심으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혼 후 제 일에 더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욕심 없이 제일 열심히 하며 성실하게 땀 흘리고 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